1997년 여름,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서열 8번째,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 기업이 부도의 벼랑 끝에 몰렸는데 그 기업을 살리려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 회사의 자동차를 사자며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특정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인 없는 국민기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나라 전체를 뒤흔든 외환위기의 한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아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에서 출발해 3륜차, 그리고 자동차로 발을 넓히며 이 나라 자동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온 기업이었습니다. 특정 오너 일가가 지배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아는 독특한 위상을 지녔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를 국민의 기업이라 여겼고 봉고 신화와 프라이드, 세피아 같은 차들은 서민의 발이 되어 사랑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했고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남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아는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다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힘든 빚이 소리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리한 확장이었습니다. 기아는 자동차라는 본업을 넘어 특수관과 건설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특히 기아 특수관 같은 계열사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이 사업들이 좀처럼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번 돈이 부실한 계열사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였고 부족한 돈은 또 은행에서 빌려 채웠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였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았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강력한 결정권자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7년, 나라에는 이미 한보의 부도로 시작된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불안에 떨며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고 빚에 의존하던 기아에게 그것은 숨통을 죄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7월, 기아그룹은 결국 부도유의 협약이라는 이름의 응급처치를 받게 됩니다. 당장 부도를 내지는 않되 채권단이 관리하며 회생 방안을 찾는 조치였습니다. 이때부터 약 5달에 걸친 길고 복잡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채권단과 정부, 기아 경영진, 그리고 노동조합이 서로 다른 셈법으로 맞섰습니다. 채권단과 정부는 부실한 경영진이 물러나고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반면 기아 경영진과 노조는 기존 경영진 아래 자력으로 회생하겠다며 강하게 버텼습니다. 특히 경쟁 재벌의 회사가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이 대치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안은 커졌고 기아 문제는 이 나라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되어갔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기아 살리기 분동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국민기업이 외국 자본이나 경쟁 재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국민 사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아차를 구매하며 회사를 응원했고 노동자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회생을 넘어 한 시대의 자존심과 감정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뜨거운 국민 정서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과 명분이 앞서는 사이, 정작 회사를 되살릴 냉정한 구조조정과 자금 조달의 해법은 좀처럼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그 사이 나라 밖에서는 훨씬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가을, 기아 사태의 지지부진한 처리는 국제금융시장에 이 나라 경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었습니다. 거대 기업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몇 달을 끄는 모습은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 나라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의심하며 자금을 빼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그해 10월, 정부는 기아를 법정 관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뒤인 11월, 이 나라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기아 사태의 늪이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바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위기의 원인은 훨씬 복합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기아의 지연된 처리를 위기를 앞당기고 키운 상징적인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아는 이후 여러 차례 국제 입찰을 거쳤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인수 의사를 밝혔고 여러 번의 유찰과 재입찰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19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렇게 국민기업이라 불리던 기아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훗날 기아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브랜드 재정비를 거쳐 다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을 누비는 기아의 자동차를 보면 1997년의 그 절망적인 겨울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부활은 분명 인상적인 성공이었지만 그것이 곧 그해 겪은 상처와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지워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아의 몰락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방만한 확장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힘으로 부실한 계열사를 메우는 구조는 호황이 끝나는 순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고 원칙 있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아 사태는 뼈아프게 보여줬습니다. 결단을 미루고 감정으로 맞서는 사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그 대가는 결국 온 국민이 나눠졌습니다.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의 자부심과 그 자부심만으로는 지킬 수 없었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기아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